개념책 피세요. 자, 얘들아,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나와. 일단은 미적분어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정리, 정의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많이 낸다고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뭘까 하고 좀 봤더니 지금 얘는 A와 B를 포함하지 않아요. A랑 B를 포함하지 않아. 열린 구간 A, B에서요. fx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그럼 얘의 최대값이 존재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대값이 만약에 B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었잖아. B를 포함했으면 FB가 최대값이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B에서 뚫려 있지? 그치? 그러면 쌤 그냥 여기가 최대값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엄청 조밀해. 실수는 엄청 조밀성이 강해요. 됐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정의할 수 없고요. 최소값은요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 닫힌 구간, 열린 구간 A, B에서요. 열린 구간 A, B에서 이 함수는 최대도 없고요. 최소도 없어요. 됐어요? 자, 얘도 한번 봐보자. 이 fx라는 얘는요. 닫힌 구간이죠. 닫힌 구간이라서 더 큰 값인 fb라는 게 최대값이 될 거야. 근데 최소값을 봤더니 여기가 최소값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함수값이 따로 정의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색칠돼 있으면 최소값 얘야 최대값 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여기 다 색칠이 돼 있었으면 최대값 얘고 최소값 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고 마찬가지 여기에 색칠이 돼 있었어. 즉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을 만들고 있었어. 그러면 최소값 얘고 최대값 얘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은요. 함수 fx가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열린 구간 아니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연속이면 fx는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게 될 거예요. 닫힌 구간이면 무조건이라고. 자, 최대값, 최소값 가지려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가져요.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봤자 안 가져요. 무조건 갖는다는 보장 없다고. 됐지? 중요하다. 이거 구간 잘못 썼으면 나 틀렸다고 할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풀로 다 맞아야 돼. 자, 얘도 이제 이런 정리 많이 나온다 했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거든. 여기라는 게 뭐야? 얘 역은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게 역이거든. 역 한번 적어볼게. fx가 구간 내에서 닫힌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면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이게 여기거든. 이거 닫힌 구간을 말고 그냥 구간 내에서라고 적자. 여기를 구간 내로 바꿨어요. 여기. 자, 이거는 명제가 틀립니다. 발레를 그래프 그려서 조금 판단을 해보래요. 자, 이렇게 좀 그려볼게. 두 가지 그래프 좀 그릴게요. x는 a랑 x는 b 한번 갖고 와볼게. 그리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그래프를 더 가져올게요. 자, fx가 구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 가지는 경우를 내가 지금 두 가지 봤다.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갖고 있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진 않죠. 반폐구간, 반개구간이라고 한다 했죠. 이 B에서 연속 안 일어나요. 됐나요? B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닫힌 구간, 이 B를 포함하는 X는 B에서 불연속입니다. 알겠어요? X는 B에서 불연속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고 한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안 된다고요. 됐어요? 역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네. 최소값은 여기요. 닫힌 구간 A, B에서요 불연속이죠. C에서 불연속이네요. 됐어요? C에서 불연속, A에서도 불연속이요. 됐나요? 함수값 정의되지 않으니까요. 그치? 또 정리가 하나 나옵니다. 연속이면 최대 최소 가져요 라는 정리 하나 배웠고요. 사이값의 정리라는 거 배울 거야. 사이값의 정리라는 거 일단 함수 하나 가져올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하나 가져올게. 여기를 a, fa 여기를 b, fb요. 닫힌 구간에서 가져올 겁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가져올 거예요. 자, 이런 함수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 fx가요.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에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요. 같지 않을 때요. 내가 임의로 하나의 선을 좀 그을게. y는 k라는 얘를 좀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y는 k에 대해서요. 이 y는 k에 대해서 이 fa와 fb 사이에 내가 이 선을 그었다 생각해봐. fa와 fb 사이에 이 선을 그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만나는 한 점이 존재한다고요. 됐어요? 무조건 적어도 하나 만나게 되죠? FA랑 FB 사이에서요. 됐어?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을 때요. 어떤 K라는 임의의 값에 대해서요.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만나는 교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요. 즉 FC는 K라는 C가요. 구간 열린 구간 AB 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의 정리예요. 중요합니다. 사이값의 정리. 얘들아 이해됐지? y는 k라는 얘가 있어. 지금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럼 y는 k라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고. 적어도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유는 이렇게 만나면 한 점이에요. 맞죠? 이렇게 만나면 두 점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만나면 세 점이에요. 됐어요? 하지만 난 그 몇 점인지 궁금하진 않아. 그냥 적어도 하나에서 만난다 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만족하는 C값들이 이제 여론 되어 있는 거지. C1, C2, C3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죠. 무조건 C가 존재하게 된다고요. FC는 K인 C가 열린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요. 이걸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면 너네가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단을 할 때 써먹을 거야. 너네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여기에서 0이고 여기가 1이래요.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고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이면 0과 1 사이에 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 맞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제 y는 k라는 거 대신에 x축으로 좀 해석하려고요. 알겠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릴 거라고요. 알겠죠? 자, 사이값의 정리를 활용해서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대요. 사이값의 정리의 활용을 일반적으로 좀 서술을 하래. 마찬가지 함수 하나만 좀 갖고 올게요. 내 맘대로 갖고 올 거야. a, fa b, fb 이렇게 있을 때요. x축이 만약에 fa와 fb 사이에 존재한다면,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지.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면, 됐어?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면요,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fa와 fb가 부호가 다르면요,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게 된다고.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따질 거라고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 거야. 말로 좀 적자. 함수 fx가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하고요.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면요, 즉 두 개의 값을 곱했었을 때 음수가 나온다면 방정식 fx는 0이라는 것은 닫힌 열린 구간 a, b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요. 얘들아,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사이값 정리라는 거, 사이값 정리 한 번만 더 데리고 갈게. fx가요, 구간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으면요, 어떤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시키는 c가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하게 되어 적어도 하나요. 이해되나요? 그죠? 여러 번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중요해.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요, fa와 fb의 함수값이 다르다면요, 즉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 그지? 얘는 함수값이 같잖아. 음수로. 맞지? 자, 이렇게 된다고 한들 fa랑 fb 곱하면 양수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fa와 fb가 음수라면 방정식 fx는 0이라는 거가 닫힌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될 거라고요. 열린 구간, 미안해. 열린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될 거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다음 각 방정식은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좀 보이래요. 즉, 내가 이거 1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이랑 3 집어넣었을 때 식의 값을 좀 찾아보시면 돼요. 내가 편의상 좌변에 있는 식을 좀 fx라고 놔볼게. x4제곱 플러스 x3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이야. 자, f1 따져보세요. f1 얼마야? 마륙이요? 그죠? 음수네요. 자, f3 따지세요. 구간의 양 끝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f3 집어넣으시면 82 나옵니다. 양수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x4제곱이라는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내가 f2를 집어넣었더니 마륙이 나왔고 f3을 집어넣었더니 82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어딘가에 x축이 존재했겠지. 이해돼?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열린 구간 1,3에서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즉 fx는 0이라는 것은 열린 구간 1,3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몇 개 갖는지는 사실 몰라.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방정식으로 좀 해석하기 위해서 fx라는 얘를 다 좌변으로 넘겨버릴게.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너네가 찾아야 되는 것은 fx는 0, 이 주어진 구간 내에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 이걸 판별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간의 양 끝값을 넣어봐야 된다고. 구간의 양 끝값을 넣어보게 되면 F0. 자, F0 얼마입니까? F0 얼마? 수연아? 그래, 마일. 얘 0입니다. 코사인 0, 0이잖아요. 1이잖아요. 맞죠? 자, F1은요? 사인 1 얼마야? 모르죠. 사인 1 빼기 코사인 1 이렇게 볼 겁니다. 자, 1이라는 숫자는요. 4분의 파이보다 커요? 작아요? 너네 이거 판정 이미 해봤어. 대수센에 나와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4분의 3.14 어쩌고 저쩌고야. 맞아? 그러면 1보다 더 작죠, 4분의 파이가. 그러니까 4분의 파이보다 크다고요, 1이. 그럼 동경으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생겼어. 4분의 파이가 결국은 코사인 값이랑 사인 값이 같아지는 곳이잖아. 맞아? 그러면 1이라는 동경의 크기는 대충 이쯤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사인 값이 더 크죠? 사인 1값이 더 커. 코사인 1값보다. 알겠어? y좌표가 사인이고 x좌표가 코사인이잖아. 맞지? 기억 못 살렸어도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라. 알겠죠? 자, 그러면 사인이 더 커요. 즉 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양수예요. 그리고 f0은 음수였고요. 그래서요 fx는 0이라는 것은 열린 구간 0,1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얘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건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근을 갖는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판단하래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직접 인수분해해서 그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보래요. 오케이? 얘도 뭔 말이냐면,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이값 정리를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얘들아 봐봐.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요.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이게 지금 사이값 정리지. 그지? 정리의 활용이지. 그럼 만약 얘들아 fa랑 fb를 곱해서 만약 양수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할 거야?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얘들아 봐봐. 이게 P이면 Q이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럼 너네가 지금 나 P이면 나 Q이다도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 아니죠?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아니라고. 됐어? 무조건 성립하는 건 나 Q이면 나 P이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우만 성립하잖아요. 그죠? 기억 살려요. 그니까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FA랑 FB가 양수이면 실근 안 갖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정리들이. 그런 거 가지고 함정 문제 내요. 왜 아닌지 이거 한번 봐보자.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좀 할게요.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럼 F0 한번 봐볼래? F0은 1이네요. 자 F2도 한번 봐봅시다. F2 3이네요. 두 개의 부호가 같네. 그러면 저거단의 실근을 가질 수 없어. 실근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냐면요. 인수분해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인수분해를 한번 이용해 보면 얘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x값이 2분의 1이랑 1이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얘들아 2차 함수로 해석을 하면 2분의 1이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0은요 대충 요쯤 있고요. 2는요 대충 요쯤 있어요. 열린 구간 0과 2 사이에서 근을 갖고 있죠? 무려 2개나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이값을 정리해서 FA랑 FB가 음수가 아닌 경우 있죠? 그래프를 다시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해를 구하거나 구간을 좁혀요. 무조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다고 해서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금방 합니다. 자, 잘 봐라. fx가요.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그리고 gx라는 얘가요. x는 a에서 연속이래요. 그랬을 때 두 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이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좀 쓰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봐봐. 내가 fx에 지금 a의 좌극한을 알파라고 하고 a의 우극한을 베타라고 하고요. 두 값은 같지 않다라고 할게요. 불연속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럼 결국은 내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fx 곱하기 gx라는 게 x는 a에서 연속이기 위한 걸 보여야 돼. 즉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면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보여야 되는 거 함수값이랑요 극한값이 일치해야 해요. 이거 보이면 되거든. 이걸 이제 찾아낼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지 같은지 많은지 그거 따질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극한값을 먼저 보자.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 fx 곱하기 gx요. 얘네는 각각 수렴하는 값이 지금 존재하죠. a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gx에서는 이미 수렴값이 ga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죠? ga죠? 수렴값이. 맞아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일치해야지 연속이니까. 됐어? 그리고 a의 좌극하는 알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알파 곱하기 ga라고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죠. gx는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이미 일치한 상태야. 알겠어? 용호야 이해되니? 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요. 자, 얘도 마찬가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는 베타로 수렴하고요. gx는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극한값이 이미 함수값과 일치해 있어요. 그래서 ga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얘들아, x는 a에서 연속이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연속이려면 이거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지. 그지? 그래야지 이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근데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돼. 근데 알파랑 베타가 다르대. 그럼 얘들아, GA의 값이 뭐여야 함? 0이어야 해요. 알겠어요? 무조건 GA의 값이 0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한 줄 할 거예요. 중요한 한 줄 할 거야. 자, 봐라.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어야 돼요.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어야 돼요. 풀로 외워라. 이걸 매번 판단하고 있을 수 없다고.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복잡한 함수에서도 나옵니다.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됐어요? 중요하다. 별표 겁나 많이 쳤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를 좀 바로 봐볼 건데요. fx요. fx 봐봐요. 0에서 찢어져 있어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먼저 판단해봐. 0 집어넣어보면 1이야. 즉, 나 0에 대한 좌극한 따졌어요, 방금. 알겠어요?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에 대한 좌극한. 자, 0에 대한 우극한은요? 7에 가까워지고 있죠? 맞아요? 그럼 얘 불연속 함수네요, 일단 fx는. 맞아요? fx 불연속 함수다. 그리고 fx 곱하기 fx-a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이때 이제 너네가 주의해줘야 될 게 있어요. a 값이 만약에 0이잖아? a 값이 만약에 0이면 얘는 fx의 제곱이야. 맞아?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의 지금 제곱이거든? 이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해봐야 돼. 얘가 첫 번째 a가 0일 때를 보고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를 볼 거예요. 자, a가 0일 때는요. fx의 전체 제곱의 x는 0에서의 연속성을 보셔야 됩니다. 연속성 확인. 자, 그럼 x는 0에서의 연속성 해봤자 얘들아 0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요.
0에 자극한 fx의 제곱이요. 얘들아 이 0에서도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보라 그러는 거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의 제곱 얘는 7의 제곱이 되어서 불연속이요.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는 것은요. 이 두 함수를 곱한 거지. 자 지금 봐봐. 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죠. 맞아?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그죠? 왜냐면 a 집어넣으면 f0이니까. 맞아?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렇다면 이 fx라는 얘가요.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연속성 확인하기. 자 그러면요. 이제 위에서 배운 거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뭐였죠?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 됐어?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요.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고요. 됐어요? 즉 FA가 0이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A 집어넣었을 때 0 이거나 또는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얘들아.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죠. 이때 A 값 마일 나오고요. 이때 A 값 14 나오네요. 자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13이 되겠네요. 요때 마일 나오고 요때 14 나온다.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요.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위치 x는 a에서 연속 함수 fx의 함수값이 0이요. 됐어요? fa는 0.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봐요.